20번에선 여러분 문제가 뭐야? 예, 주장이 되겠다. 주장. 근데 여러분 주장이라고 하고 가지고 있는 이 지문의 이 지시문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끌고 올게요. 즉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 2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대의 파악하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 대의 파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대의 파악, 선생님들이 많이 말하는 이 대의 파악이라고 하는 거 대의가 뭡니까? 큰 의미요. 큰 의미가 뭔데요? 예, 주제란 뜻이 되겠죠? 너 주제를 잘 알고 있니? 라는 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 네 문제가 세트 문제인데요. 우리 보통 주요 주제라고 하는 문제들인데 이 주가 바로 뭐냐면 네, 선생님 앞자 딴 거예요. 주장. 요는요, 요지. 주는요, 주제. 쟤는요, 예, 제목. 이렇게 해서 네 문항이 이렇게 세트 문항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네들이 모두 다 사실은 주제를 제대로 여러분 골라낼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주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 것 같죠. 글만 제대로 읽으면 해석만 잘하면 주제 파악 잘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목적이 있고 의식이 있으면서 독해를 하느냐와 편안하게 글을 읽느냐는 정말 다르거든요. 선생님도 어떤 잡지를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잡지 봐. 뭐 오는 전화도 받고 뭐도 마셔. 그러면 사실 다시 가요. 즉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읽을 때는 주제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안에 짧게 응축된 지문 안에서 주제를 찾으려면 생각이 좀 있어야 돼. 어떤 생각? 찾아내야지 이런 생각이요. 주제를 어떻게 찾아낼까요? 주제를 이루는 구성, 성분부터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주제라고 하는 것은 그 글에 대한 소재, 즉 작가가 글감이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물고 왔니? 도대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글감 중에서 무엇을 갖고 왔니? 이게 바로 소재예요. 글감. 이 글감에 대해서 작가의 아이디어, 즉 생각이나 의견,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피력해야 그게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글감에 대해서 나는 이런 생각해 라고 해서 두 가지가 합쳐져야 바로 주제가 되거든요. 따라서 주장, 요지, 주제, 제목은 모두 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잡는 사람이 다른 독해를 못한다 하더라도 잘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문항에 있어서 주제 문제에서 이거를 가장 빨리 선택하는 사람이 독해를 잘하는 사람, 잘 맞추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 좀 한번 해볼게요. 자, 20번 한번 가봅니다. 우리는요. 자, 첫 번째 문장의 첫 단어가 우리라니. 우리는 바로 누굴까요? 인간이 되겠죠. 우리 모두는요, have, 가지고 있습니다. 뭘요? set patterns in life. 인생에 있어서 이 고정된, 정해진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 말이죠. 첫 문장에 첫 단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맞아요. 그런데 벌써 우리 인간에 대한 고찰이에요. 우리 인간은 말이죠. 모두 다 정해진 패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생에서요. 정말 중요한 문장이므로 반드시 두 번씩 보는 연습, 우리 인간에 대한 고찰 가봅니다. 우리는요, 뭐 하기를 좋아하냐면 레이블, 즉 레이블 붙이기를 좋아해요. 이름표 붙이기를 좋아해요. 아니면 분류하기를 좋아해요. 자, 레이블이 나오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선생님도 자신도 저도 모르게 as를 찾습니다. 라고 한다면 A를 B로 레이블, 이름표를 붙이다. A를 B로 분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요 무엇으로 이것 또는 저것으로 분류하는 걸 좋아해요. 황혜경, 황혜경은 이런 사람. 우리 피디님, 이런 사람. 즉 누구 하면 그 레이블링 작업을 하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죠. 저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요.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우리는요, quite, 꽤. 자, 그래서 be proud of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뭐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긴다. 우리 인간은요, 또 뭐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여기냐면 우리의 의견, 그리고 우리가 믿는 신념에 대해서 우리는 떳떳이 여깁니다. 뭐 그런 것 같다. 그죠? 자, 우리는 또 뭐 하기를 좋아하냐면 read particular newspaper라고 돼 있으니까 어떤 특정 신문을 보는 걸, 읽는 걸 좋아하고요. 또 똑같은 종류의 TV 프로그램이라던가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요. 또 우리는 가더라도 go to the same set of shops. 똑같은 종류의
상점들, 가게들을 매번 가게 됩니다. 그것뿐인가요? 또 우리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냐면 우리한테 suits 어울리는 음식만 먹고요. 즉 정해져 있다는 뜻이 되겠죠. 또 and wear the same type of clothes. 갑자기 옷이 확 바뀌진 않죠. 그래서 어떤 사람 입는 옷을 보면 항상 똑같은 타입의 옷만 있습니다. 먹는 것도 신문 보는 것도. 우리는 이렇게 정해진 패턴이 고착화돼 있고 정해져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이런 모든 것들이 is fine 다 좋아요.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똑같은 것만 하는 거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가보니까 but 그러나 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부터 얘기했던 우리의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 사람은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but이 나오죠. 그런데 다 좋긴 한데 우리가 말이죠. 우리 자신을 cut off 단절시킨다면 해서 cut off라는 개념은 완전히 싹둑 잘라낸다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어디로부터 잘라내냐면 all other possibilities. 어떤 모든 다른 가능성으로부터 우리를 싹둑 잘라낸다면 말이죠. 우리 자신은요, become boring. 어떤 존재? 좀 지루한 존재가 될 거고 또 엄격하고 또 hardened, 경직된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내가 한 것만 하면 그럼 다른 가능성을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거 먹을 수 있는데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인 사람, 맨날 뭐 자기 스스로 엄격한 잣대로 있는 사람, 경직된 사람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태까지 이 글을 잘 읽어보시면 우리는 기존에 이런 사람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작가의 입장이 지금부터 서서히 나오게 됩니다. And that, 그리고 likely to get knocked about it. 어떻게? 자, knock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강타다는 뜻 아닙니까? get knocked니까 한번 맞았어. 즉, a bit. 약간 맞아서 약간 비틀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의역할게요. 맨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약간 boring, rigid, hardened 이런 존재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못말 확률이 높아진다. 못말 가능성이 있다. get knocked. 한번 이렇게 맞아서 휘청거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 약간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글을 보시면 이 글의 소재 잡았는데요. 이 글의 소재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입니다. 어떤 특성이요? 우리 인간은요 정해진 패턴대로 살고 있거든요. 맨날 똑같아. 정해진 패턴이 맨날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역접의 연결어 맛이 보이고요. 자, 이제부터 작가 의견이 나올 예정이죠. 이게 아니라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얘기인가 해서 지금 여러분은 한참 변곡점의 맛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안이 되는 주제라고 하는 것은 뒷부분에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가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 have to see life. 여러분들은요 인생을 볼 줄 알아야 돼. 자, C, A, S, B로 돼 있으니까 인생을 뭐로 볼 줄 알아야 되냐면 series of adven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서 어떤 어드벤처의 모험으로 가득한 그런 일련의 모험들, 계속되는 모험들로 인생을 좀 바라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adventure, 인생을 맨날 정해진 틀로 살지 말고 adventure, 모험을 즐겨라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작가의 생각이 되겠죠. 다시 한번 가봅니다. 자, 각각의 어드벤처는 일종의 chance, 어떤 기회인데요. 자, 뭐 할 수 있는 기회냐면, 자,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줄게요. 자, 재미를 좀 볼 수 있고요. 또 learn something, 뭔가를 배울 수도 있고, 어떤 세상을 탐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 circle, friends and experience, 여러분의 어떤 친구라던가 경험의 어떤 테두리를 그런 폭을 더 넓힐 수도 있고요. 아니, broaden your horizons.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기 지평선을 더 넓힐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shutting down to adventure, 즉 모험에 여러분들을 싹 이렇게 shutting down. 즉 shutdown은 건 여러분 닫다, 폐쇄하다는 뜻인데 shutting down to adventure, 어드벤처로 향하는 문을 shut down, 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정확히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해요. 즉 you are shut down. 여러분 자체도 폐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글의 구조가 일단 사람에 관련된 고찰이 되겠고 우리는요 모두 다 정해진 틀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돼요. adventure, insert adventures, 어드벤처를 즐기세요라고 돼 있으니까 당연히 이 부분 모험을 건드려주는 말이 선택지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가보자. 자, 그래서 보면 여러분 쭉 보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다던가 아니면 실패 가능성이라던가 모험 언제 나오나
이제 나온다 해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거보다는 삶에서 모험을 시도하라 라고 돼 있으니까 즉 변곡점을 그려준다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일상에 안주한다기보다 해서 이렇게 꺾여진다기보다 여기서 나오는 adventure 즉 모험을 시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작가의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 대부분이 아마 이 문제를 잘 맞추셨을 거예요. 한글 선택지로 되어 있고 어드벤처가 너무 많이 반복되다 보니.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문제가 조금만 더 어렵게 나왔을 때 내가 해석을 좀 못해. 몇 문장 잘 못 놓쳤어 라고 했을 때도 선택지를 보실 때 다시 처음부터 해석해보자 가 아니고요. 이렇게 변곡점을 일컫는 but 뒤에 나오는 말에 항상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에서 만약에 우리가 찍는다 할지라도 but 뒤에 나오는 말에서 여러분 찍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고요. 또 하나는 20번에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어드벤처가 나오기 전에 굉장히 강력한 조동사들의 시리즈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어느 부분이냐면 have to.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 글이 작가의 주장이다 보니까 여러분 주장이 나오려면 굉장히 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해야만 해라고 하는 이런 조동사도 무시할 수 없는 단서가 되겠죠. 자, 이런 것도 놓치지 않는 연습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3번 가봅니다. 여러분 23번 무슨 문제? 주제 문제. 선생님 주제 똑같아요. 똑같아. 이 글의 소재 찾아. 이 글의 소재에 대한 작가 생각 찾아.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자. 어떤 아이가 있어. 근데 그 아이에 대한 보충 설명이 관계대명사로 가네. 그 아이의 소유격이니까 그 아이의 행동이 말이죠. 아이고 out of control. 통제권 바깥에 있어. 통제가 안 돼. 그런 아이는 improves. 나아질 수가 있대요. 개선되어질 수 있대요. 어떻게요? When clear limits. 아주 명확한 제한이 on their behavior, 그들의 행동에 set, 고정이 된다면, 즉 막 막무가내 망나니처럼 구는 아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명확한 제한선을 그들의 행동에 set, 딱 고정시켜 둔다면, 그리고 그러한 제한이 enforced, 시행이 된다면 이 아이의 행동, 버릇없는 행동이 싹 고쳐질 거예요 라고 하고 있죠. 자기가 문제 좀 주고요. 첫 번째 문장에서 바로 해결책 주는 그런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즉 문제가 뭐야? 아이가 버릇이 없어. out of the control. 통제권 밖에 있어. 문제점. 그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이 제시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래요. 자, 제가 그럼 해결책 줄게요. 자, 명확한 제안을 두세요. 해서 문제점과 해결책 가봅니다. 자, 그러나 갑자기 훅 다운되죠. 그러나 parents, 부모님들은 반드시 agree on, 동의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어떤 동의? 가보자. 자, 전치사 나왔고요.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목적어가 절이다 보니까 이렇게 where라고 하는 의문사가 나옵니다. 자, 가보자. Where a limit will be set. 도대체 어디에 그 제한선을 이렇게 딱 설정해야 될지. 또한 and 병렬구조, 또 목적어 또 나온다. 어떻게 그 제한선이 will be enforced, 어떻게 시행돼야 될지에 관련돼서, 즉 1번 항목과 2번 항목에 대해서 부모님이 먼저 동의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근데 굉장히 강하게 썼죠. must.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문장은 내가 해결책 줬지만 니네들이 요거 정도 해줘야 돼. 그래야 해결책이 빛을 발해 라는 의미가 되겠죠. 조금만 더 가보자. 그리고 the limit, 이런 제한과 the consequence of the breaking the limit. 내가 제한을 부모로서 줬는데 아이가 그걸 breaking, 깨버렸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론이 must be, 반드시, 또 너무 세네. 반드시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돼, 아이한테. 그 결과가 어떤지 애들한테 제대로 알려줘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또 가보자. 그 제한선을 이제 시행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여긴 하지 말고 여기는 하고, 이렇게 어떤 그 제한선의 시행이 should be constant, 항상 어때야 되냐면 일관되게 되고요. 굉장히 또 단호해야 돼요. 부모님들 잘 기억하세요.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너무 많은 그럼 제한을 둘까?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여기까지 되고 해서 너무 많은 제한선을 두게 되면 difficult to learn, 아이들이 그거를 숙지하기가 일단 어렵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too many limits가 갖는 첫 번째 문제가 너무 어렵다. 두 번째는 아마 spoil the normal development,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되겠죠. 정상적인 발달 뭐예요? of the autonomy,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자율성, 내가 내 뜻대로 내 스스로 독립적으로 하는 자율성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너무 많은
리미트를 또 설정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정신없이 해석을 했는데 정신없이 해석을 해도 소재를 잡아본다면 바로 어떤 내용? 예, 어떤 아이가 있어. 자, 아이니까 이렇게 머리 묶었을까요? 자, 이런 아이가 있는데 아이고 out of control 뭐 망난이야.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네들한테요. 예, limit 제한선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이게 작가 생각이 되겠죠. 이게 이 글의 소재. 이게 작가의 생각. 근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문장에서 이미 나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문장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작가 생각에 대해서 정교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리밋이요. 그냥 두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번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어떻게 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너무 많은 리밋을 걸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안 해요 하면서 부모님들한테 던지는 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강하게 던지다 보니까 모두 다 must해요. 이래야 되겠습니다. 저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의 생각은 자기가 제안하는 리미트에 관련돼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보자. 그랬더니 이런 말 합니다. The limit. 그런데 이런 제한선은요. must be reasonable.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돼요. 뭐에 관련돼서 아이의 어떤 나이라던가 아니면 아이의 기질이라던가 아니면 아이의 발달 단계에 관련돼서는 합리적으로 정해져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양쪽 부모님 아니면 집안에 살고 있는 다른 어른들조차도 must enforce limits. 그 제한선을 같이 시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아이들은요, may effectively 아주 효과적으로 split the parents, 부모님을 이렇게 딱 쪼갭니다. 부모님을 이렇게 나눠. 그 다음에 stick to test the limits, 그리고 그 제한선을 시험해 보려고 노력할 거예요. 자, 누가 보내는 limits? 가보자. With a more indulgent parent. 아하, 어떤 부모님 양쪽에 있는데 한 분은 엄하시고요. 한 분은 좀 더 indulgent parent, 즉 약간 관대해. 아이가 잘못 저질러도 그래 약간 순해. 그렇다면 약간 더 관대하고 약간 더 순한 부모님에게 있어서 그 제한선을 자꾸 시험하려 들 겁니다. 즉 만만한 상대에게 부모님 양쪽 중에서 만만한 부모님에게 자꾸 제한선을 착각 넘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And all situations, 모든 상황에서 말이죠. 효과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아주 간결하고요. 또 link, 어디랑 연결이 돼야 되냐면 직접적으로 아이 행동에 바로 꽂아줄 수 있어야 이게 제대로 된 훈육이자 처벌이 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글의 소재는 아이의 행동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에 바로 해결책을 줬어요. limit을 둬라. 그런데 그냥 limit이 아니라 리밋도 요렇게 잘 따라주셔야 되겠다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limit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고요. 아이의 행동에 관련된 limit 이런 말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자. 자, 주제가 뭡니다. ways, 어떤 방법들인데요. giving reward, 보상과 처벌을 말이죠. 공평하게 주는 방법인데요. 벌써 틀렸죠. 누구 때문에? 여기는 reward, 보상을 줘라 라는 말이 아니라 제한을 두라라는 말이 되겠고요. 이 보상과 처벌을 지금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글은 아니었고요. 자, considerations에서 여러분 고려사항들. 자, 언제요? placing limits, limit를 둘 때 어디에다가? 아이들의 행동에다가. 바로 이거네요. 그래서 여러분 children's behavior가 이 글의 소재였죠. 그 다음에 작가의 생각이 뭐야? 거기다가 제한점을 두자. 이게 바로 작가 생각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1, 2, 3, 4, 5 이게 바로 considerations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소재와 작가 생각이 정말 명확하게 돼 있으므로 다른 거는 읽어보나 마나 2번이 확실하겠죠. 3번 가봅니다. increasing necessity. 예, 점점 증가하는 어떤 필요성. 부모님의 참여에 있어서 말이죠. 자, 부모님의 참여가 점점 증대하는 필요성, 즉 필요성이 점점 더 늘어난대요. 어디에 있어서? 이 아이들 훈육에 있어서 부모님의 참여가 정말 필요합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부모님의 비참여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일 이런 얘기가 아니게 되겠죠. 4번 impact 어떤 영향력이요. caregivers 즉 돌보는 양육자의 어떤 personality 인성 부모님의 인성이 이러면 이렇고요. 인성이 이러면 이게 너무 아니다. 그쵸? 그래서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있어서 caregivers personality 당연히 아니겠고요. 5번 봅니다. reasons 어떤 이유들이요. 어떤 이유인데요? 아이 키울 때 말이죠. encouraging 격려해야 돼.
벌써 틀렸죠? encouraging 아니었습니다. 왜요? To the social right things.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 아이고 잘해야 돼. 이렇게 잘해야지 잘하지 라는 encouraging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잘 마련이 돼 있는데 누가 뭐래도 대입학은 여러분 자세하고 꼼꼼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소재와 작가의 생각을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2부는 여러분 대입학의 2부라고 해도 상관이 없을 만큼 정말 주제 찾기로 이루어진 문제들이 그득했는데요. 자, 이번 시간 2부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가야 될 것은 뭐냐면 해석이 안 된 것이 있으면 제 강의를 보면서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겠고요. 두 번째는 문제 접근 방법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따가 봅시다.